날씨가 지금 이번 주 들어서 계속 추워지네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번 시간에 우리 이제 지금 안연편을 다 끝나가거든요. 안연편 다 끝나가는데 새로운 책이 계신 분은 안연편을 한번 제일 마지막에 22장을 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옛날에 저랑 같이 공부하실 때 같은 책을 갖고 계신 분은 77페이지, 76페이지를 펴주시면 됩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아마 반쯤 했어요. 반 하다가 시간이 너무 당겨가지고 그냥 끝냈는데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번지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번지 한번 했었고요. 공자님하고 무대 아래에서 둘이 이렇게 대화하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2번에는 번지가 인하고 또는 지에 대해서 물어봐요. 근데 번지가 공자님한테 인하고 지를 물은 데가 논어에서 3번 나와요. 3번 나오는데 3번 다 질문은 똑같은데 대답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공자님이 가르치는 특성이 이렇다라는 거는 항상 아시고 계시고요. 자, 번지문인한데 다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번지문인한데 자왈 애인이니라. 자, 번지문인한데, 그래서 번지라는 친구인데, 번지는 성이 번씨예요. 번씨고 이게 세장 번자거든요. 세장 번. 조금 답답하게 보이는데 세장 번. 그 다음에 이 번지의 이름은 수예요. 그래서 우리 번수라고도 합니다. 번수 하면은 숫자는 모름지기 숫자요. 이게 이제 번수 이름이고요. 지는 자예요. 그래서 지가 자, 그래서 번지 이렇게 그냥 성과 자를 불러서 번지라고 합니다. 이 번지는 공자님하고 36살 차이가 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이거는 사기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사마천의 사기에서 번지는 이제 중리제자열전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번지는 공자님하고 36살 차이 나고 제나라 사람인지 또는 노나라 사람인지 잘 모른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디도 노나라 사람이라고 돼 있고 제나라 사람이라고도 돼 있습니다. 번지는 공자님의 후의 제자예요. 그러니까 공자님 68세 이후의 제자니까 번지하고 대화 내용이 있다 그러면은 68세 이후고요. 그 다음에 번지하고 내용이 다른 우리 70명의 제자를 집어넣는다 그러면은 되게 많은 횟수에 들어가요. 한 5번 정도 들어오는데 근데 이 번지하고 많은 이유가 공자님의 수레를 몰았잖아요. 염구가 공자님의 수레를 몰았고 번지가 수레를 몰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운전기사죠. 운전기사다 보니까 주인하고 대화를 많이 하는 편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번지가 문인한데 번지가 인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자, 공자님이 공자의 사상을 한마디로 이야기해봐라 그러면 보통 인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 인을 물은 거예요. 인. 이렇게 사람인에 둘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어질인 그러는데 요 글자만 보면은 두 사람이잖아요. 두 사람이니까 두 사람이 어질인 자다. 두 사람이라는 거는 뭐냐 그러면은 항상 둘이 뭐 제가 늘 말씀드리게 우리 어머님이 말씀하신 건데 콩도 왜 이 조그마한 콩이 왜 두 쪽으로 나눠져 있느냐 나눠 먹으라고 그렇게 돼 있다. 하늘이 나눠 먹으래요. 그게 바로 인이라 그랬어요. 작은 거 있어도 항상 상대를 생각하는 글자 그게 바로 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인을 이제 철학적으로 풀어야죠. 그러다 보니까 공자께서 물었어요. 공자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인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니까 공자님이 대답하시기를 인이라는 거는 애인이다 그랬어요. 애인이라는 거는 사랑 애자잖아요. 사람 인자 그러니까 사람을 사랑한다. 이게 술목관계거든요. 앞에가 술어 뒤에가 목적어 술목관계로 사람을 사랑한다. 또는 애인 하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애인 하면은요 사랑하는 사람 수식관계가 되죠. 수식관계가 되는데 여기서는 술목관계로 사람을 사랑한다. 이게 애인이다 이렇게 했어요. 지금 같은 애인을 갖고도 뜻을 다르게 풉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번지가 그럼 지혜가 뭡니까? 지라는 게 뭡니까? 그랬어요. 여기서 지라는 건 지혜를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혜가 뭡니까? 그랬더니 공자께서
지인이다 그랬어요. 지인, 사람을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사람을 아는 것,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파악하고 아는 것이 지혜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랬는데 번지가 미달이라, 번지 미달이언을, 번지가, 자, 번자는 세장번자, 지는 늦을지 그랬죠. 우리가 늦을지 천천히 갈 지자예요. 그 다음에 안일미 이를달, 번지가 이르지를 못했어요. 번지가 통달하지를 못했다. 무슨 말인가 알지 못하거늘. 공자께서 한마디 더 하십니다. 아무래도 이제 후의 제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공자님도 68세가 넘다 보니까 좀 더 인자해지신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옛날 같으면은 뭐 애인이다, 지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자가 묻지 않으면은 대답 안 해버렸어요. 너는 더 알려고 하지 않는구나 라고 이렇게 내몰라라 해버렸는데 지금은 공자께서 이제 연세가 드셨으니까 이 선주 같은 애한테 다시 이제 대답을 해 주시는 겁니다. 자왈, 잘 못 알아들으니까 느낌이 그래요. 자왈, 거직 조저왕이면 그랬어요. 거직 조저왕이면, 거자는 들거 고들직.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어긋날 착자는 이게 어긋날 착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둘조로 쓴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긋날 착자를 둘조로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 그 다음에 어조사 저 그랬잖아요. 이것도 어조사 저예요. 모두 제자인데 어조사 저로 있습니다. 그래서 조저왕, 구불왕자예요. 구불왕자. 그러면 거직 조저왕이면, 자, 고든 것을 들어서, 고든 사람을 들어서 굽은 사람 위에 놓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고든 사람을, 정직하고 바른 사람, 정직하고 곱고 바르고 성실한 사람을 등용을 해서 그 여기 굽은 사람, 그러니까 성실한 이제 반대로 해야 되겠죠. 굽은 사람 위에 놓는다면, 윗사람으로 둔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 능사왕자직이라, 능사왕자직이라. 굽은 자로 하여금, 자, 사자는 하여금 사자고요. 구불왕이죠. 그래서 구불왕자, 굽은 자로 하여금 직 고들 수가 있다. 능 있다. 뭐뭐 할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고든 자를 등용을 해서 굽은 자 위에 두면 굽은 자들이 곱게 될 수가 있다. 있느니라. 이렇게 이 말만 딱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니까 번지가 이제 더 이상 뭐 나올 게, 공자님이 이렇게 설명까지 해두는데도 못 알아들었어. 솔직히 말해서요. 그래서 번지 퇴하여, 번지가 물러나서 견자화왈, 자하의 자를 보며 말하기를, 이제 물러났는데 조금 뭐 뒤인지 아니면 좀 뒤에요. 여기 향자가 있다 보니까 그 뒤에 자하를 만났습니다. 자하는 공자님의 제자고 당연히 번지보다 나이가 훨씬 아래인 친구예요. 우리 자하, 단손사라고 하지요. 단손이 성이고 사가 이름이에요. 그래서 단손사 그러잖아요. 자하에게 이제 물었습니다. 향야에, 향은 이 향자가 얼른 보아서는 우리가 이게 시골 향자예요. 시골 향자인데 여기서는 같은 음가를 가진 이 향으로 봐요. 그래서 이 향은 향할 향인데 우리가 지난번 향 또는 아까 향 뭐 이런 식으로 씁니다. 향자. 지난번 향야에 조금 전에, 좀 전에 이렇게 되죠. 지난 날에 이렇게도 되고요.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견허 부자이 문지하니, 오견허 부자이 문지하니. 자, 오견, 내가 선생님을 만나 뵙고 지혜를 물었더니, 이제 이 친구도 애인이라는 말은 알았나 봐요. 인이 뭡니까? 그랬더니 애인이다 하니까 그건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구나. 이거는 이제 알아들었어요. 근데 이제 지는 뭐냐 하니까 지라는 거는 사람을 아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을 안다는 게 뭘까? 이게 이제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지를 물었더니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거직 조조왕이면 능사 왕자 직이라고 하였다. 직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거둔 사람을 굽은 사람 위에 두면 굽은 자로 하여금 곱게 된다라고 하였는데 하이야오 무슨 뭐를 일컬은 겁니까? 라고 이야기했어요. 무엇을 일컬은 겁니까? 그런데 여기서 잠깐 우리가 이 번지를 잠깐 또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번지란 인물이 공자님 그 돌아오셔서 만난 친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이 번지는 누구를 만나냐면 염구를 만나요. 염구. 그러니까 염구가 공자님 말에 개강자가 공자님을 불러올 자기 아버지가 개환자가 개강자에게 공자를 불러드리라고 했잖아요. 유언으로. 그런데 개강자가 내보낼 때는 언젠데 불러들여가지고 또 마음에 안 든다고 또 내보낼 수는 없으니까 신중하라는 밑에 신하의 말을 듣고 그럼 어떡하냐 그랬더니 공자를 부르기 전에 공자 밑에 있는 제자 중에서 말을 잘 듣는 친구 그런 친구를 하나 불러오면 어떠냐 그게 이제 염구가 뽑힌 거예요. 염구는 예의도 밝고 저기 싸움도 잘하고 무예도 있고 그러니까 좀 순종파예요. 싸움을 잘하는 애는 자로인데 자로는 순종파는 아니잖아요. 자공도 그러고 자공도 만만치 않은 제자고 자로도 만만치 않은 제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염구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염구를 불렀는데 그때 애공 11년 때 노나라하고 제나라가 큰 전쟁이 일어났어요. 큰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이제 노나라가 제나라한테 맨날 깨지니까 염구를 불러들인 거잖아요. 공자가 이 술에 군법에도 아주 뛰어나거든요. 그걸 알고 공자의 제자인 염구를 불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염구를 불러서 그 전쟁에 이제 장수로 나가게 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노나라 군대가 좌사가 있고 우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좌사가 있고 우사가 있는데 이 염구를 좌사의 대장으로 앉힌 거예요. 좌사의 대장으로 앉히고 한쪽에서는 우사의 대장으로 앉히죠. 그래서 좌사의 대장으로 앉혔는데 이 우사는 제나라한테 엄청나게 깨져요. 완벽하게 져요. 완패를 당하는데 이 좌사를 맡고 있는 이 염구의 군대는 반대로 제나라를 깨부수고 대승을 거둡니다. 대승을 거두는데 그때 이 좌사로 있을 때에 번지를 만나게 돼요. 염구가 번지를 만나는데 그때 뭐라고 하냐면은 개강자가 염구에게 이 번지에게 뭐라냐면 나이가 너무 어린데 괜찮겠니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염구가 뭐라 하냐면은 나이가 어려도 지 할 몫은 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이제 염구도 그때 번지가 어떤 친구인지 좀 알았나 봐요. 그래서 지 할 몫은 할 겁니다.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36세가 차이가 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 갖고는 46세가 차이가 난다 이야기예요. 왜냐하면은 이 염구가 공자님하고 29살 차이가 나요. 29살 차이 나면은 번지하고 염구가 7살밖에 차이 안 나요. 그러면 7살은 한참 어리다라는 취급을 안 합니다. 그죠? 한참 어리다고 취급을 안 하는데 이 46살 차이 나면은 그러면 한참 어리죠. 한참 어리니까 개강자가 너 그렇게 나이 어린데 괜찮을까? 이렇게 염려하는 대목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요 정도 돼야 염려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때 전쟁을 한다 그러면 번지 나이가 한 22살쯤 돼요. 22살쯤 되니까 이 36살 차이가 아니고 46살 차이가 아닌가 또 이렇게도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사기에 있던 공자 가의에 있던 이런 뭐 책들에서 뭐 이런 나이라든가 뭐 국명이라든가 이런 게 있지만은 다른 게 이렇게 자꾸 펴다 보면은 또 다른 말이 또 나와요. 사기를 쓴 사마천도 시대에는 한참 전이니까요. 그걸 인정을 뭐 부정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고 이 염구가 전쟁을 할 때 공자 제자잖아요. 옆에서 훅 들어오는 장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밑에 장수들이 이 염구 말을 잘 안 들었어요. 잘 안 들으니까 염구가 그걸 애를 좀 태웠어요. 그랬더니 번지라는 이 친구가 어린 친구가 염구에게 대장님 말을 그냥 군사들한테 하면은 군사들이 대장님을 믿지를 못합니다.
대장님 말을 안 믿어서가 아니고 믿지 못해서 말을 안 듣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영구가 그래 그 정도는 나도 알겠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랬더니 상벌을 좀 논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대장의 말을 잘 듣고 적을 맺히면 수급을 몇 개를 거두면 상을 얼마나 주겠다. 그리고 그러지 못할 때는 전쟁이 끝나고 고국으로 돌아가서는 벌을 내리겠다라는 것을 단호하게 이야기하십시오 라고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장수 군대 군인들이 말을 잘 들었다고 그래요. 영구 말을. 그래서 그때 제 나라의 수급을 거둔 것이 한 80개가 넘었다라는 말을 합니다. 여기서 수급이라는 거는 머리를 잘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죽였다 해가지고 좀 높은 사람들 머리를 잘라서요 그걸 매달고 다녀요. 옛날 코 베고 기 베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좀 현명한 친구였어요 번지가. 그리고 나서 이제 전쟁이 끝나고 영구의 소원대로 공자님이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니까 번지가 그때 영구의 소개로 공자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좀 번지는 22살에 벌써 이런 거 정도를 파악했다면은 그렇게 아둔한 친구는 아닌데 이제 공자님하고의 그 교류는 얼마 안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뭘 이릅니까?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자아가 말하기를 자아가 부재라 그랬어요. 부재라. 여기서 부재라. 여기서 부자가 아니고 넉넉할 부예요. 넉넉하구나. 선생님의 말씀이 참 넉넉하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순유천하의 선어 중하사. 자, 순유천하의 순자는 순임금 순입니다. 순임금 순유천하의 가릴 선자 선어중하사. 선어중하사. 그러니까 순이 다스리는 천하에서는 순이 다스리는 사람의 다스리는 그 나라에서는 선어중하사 많은 무리에서 뽑았어요. 많은 무리에서 한 사람을 뽑는데 누구를 뽑았냐? 거고요하신데 그랬어요. 거고요. 거자는 들거자죠. 고요. 고자는 언덕고자에 요자는 그냥 여기 요자는 우리가 이걸 질그릇 도라고 읽어요. 질그릇 도라고 있는데 사람 이름 요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람 임명을 할 때 우리 명사를 들어갈 때는요. 특히 임명을 할 때는 이 글자를 이렇게 읽어주십시오 하면 읽어줘야 돼요. 그거는 고유명사로 그냥 써야 돼요. 그래서 이 도자도 이름요로 썼습니다. 그래서 고요라고 그냥 하나의 고유명사로 씁니다. 자, 고요하신데 고요. 그러니까 순임금이 계시는 천하에서 많은 사람 중에서 고요를 등용하셨는데 이 말이에요. 고요를 등용하셨는데 불인자 원의요. 불인자라는 거는 인하지 못한 자죠. 어지르지 못한 자들이 멀어지고 떠나고 이렇게 해도 되죠. 그러니까 순임금께서는 많은 신하들이 있었어요. 22명의 신하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5명의 우리 대표되는 신하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순임금께서는 이렇게 팔짱을 딱 끼고 정치를 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이 말이 보통 우리가 무의정치란 말을 해요. 무의정치를 하는데 팔짱을 끼고 하는 일이 없이 정치를 하시는 게 무의정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제일 우두머리는 별로 큰일 없어요. 뭘만 잘했냐? 사람을 잘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잘 썼다는 거는 그만큼 사람을 알았다는 거잖아요. 이 사람은 어디에 뛰어나고 저 사람은 어디에 뛰어나고 이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잘 썼기 때문에 팔짱을 끼고 가만히 있어도 나라는 잘 다스려졌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사자성어로 우리가 적재적소 사람을 썼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순임금께서는 고요라는 친구를 등용하셨는데 이제 다른 친구들은 등용한 데가 별로 크게 문제가 안 됐는데 고요라는 친구는 농사꾼이에요. 그러니까 농민인데 순이 그 고요라는 인물을 알아보고 몇 번 가서 아마 내 밑에서 신하가 되어주지 않겠느냐 하고 했겠죠. 그래서 이제 고요가 등용을 했는데 고요에게 뭘 맡겼냐면은 사구직을 맡겼어요. 사구직이라는 거는 이건 관자를 썼네요. 관자 썼는데 구자 사구
요렇게 쓰죠. 사구. 사구직을 맡았는데 사구가 도둑구자잖아요. 도둑구자인데 이 사구직이 직의 뭘 말하냐면은 법관을 말합니다. 그래서 법무부 장관직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법무부 장관직을 맡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앞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벌을 줘라, 이게 어떤 죄인이 하나 왔는데 이 고요가 쟤를 죽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죽여라, 죽여라, 죽여라 하니까 위에서는 순임금이 안 된다, 죽이지 마라, 안 된다, 죽이지 마라, 안 된다, 죽이지 마라. 그러면서 이 고요의 말대로 죽였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법에 대해서는 임금도 필요 없다는 거죠. 자기가 우선이고. 근데 그 법을 갖다가 너무나 이게 잘 다스렸다는 거예요. 법령을 만들고 법을 잘 다스리다 보니까 이 고요가 이 사부직에 있으면서 백성들이 죄를 짓지 않았다. 이 정도예요. 이 고요를 무서워가지고. 그 정도로 이 고요가 벌을 잘 다스렸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고요가 옥을 만들었다는 말이 있거든요. 감옥 있잖아요. 감옥을 만들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맹자에도 이 말 한 말 나와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순하고 이 고요하고 대구. 불인자 원이라 인하지 못한 자가 다 멀어졌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잘 썼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탕유천하에 은나라를 세운 탕임금의 나라에서는 선어중하사 많은 무리에서 가려서 거이윤하시니 이윤이라는 친구를 등용하셨으니 이 말이에요. 이윤이라는 친구는 사실은 노비예요. 노비인데 유국인가? 여하튼 좀 이름 없는 조그만한 나라에 그냥 나라도 아니고 부족이죠. 요 당시는 나라보다는 부족 국가에 가까우니까요. 그래서 조금의 나라에 아주 부족 국가도 작은 부족 국가에 그런 나라의 노비였는데 이 탕임금에게 시집을 가요. 그 나라 공주가. 그때 이윤이 자청해가지고 자기가 뭐 이렇게 짐 들고 가는 그런 노비 있잖아요. 그걸 자청해서 왔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탕임금에게 이제 자기가 잘하는 게 요리인데 요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라고 해가지고 요리를 드리니까 탕임금이 요리를 먹어보고 맛있다 보니까 이윤을 옆에다 둬요. 그런데 이윤은 요리로서 임금을 가리켜요. 요리로서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윤을 등용하셨으니 불인자가 멀어졌다. 인하지 못한 자가 멀어졌다. 그래서 이 이윤은 탕임금의 재상이 됩니다. 재상이 되고 나중에 탕임금이 이윤에게 걸한테 보내요. 자네 같은 능력 있는 사람은 임금에게 가야지 나 같은 사람에게는 안 어울린다 해가지고 천자인 걸에게 보냅니다. 걸에게 보내는데 걸은 이윤을 알아봐 주질 않아요. 다시 내쳐요. 그러니까 이윤이 다시 탕에게 오고 이러기를 한 3번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을 알아보냐 안 알아보는 못 알아보느냐가 엄청 커요. 특히 위에 계신 분들은 더더욱이 그러죠. 더더욱이 꼭 그거는 위에 있다 아니더라도 부모 자식 간에도 내 자식이 어떤 사람인가 제대로 알아봐 주는 부모 그건 엄청나게 크죠. 근데 같이 늘 붙어 있어도 어떤 사람인지 자세히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잘 알아보는 것, 상대의 사람을 잘 알아보는 것을 지혜라고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해주니까 번지가 하고 이야기했겠죠. 자아가 이렇게 설명을 해주니까 이제 알아들었어 라고 얘기하는데 이때는 고대의 정치론이라는 거는 뭘 크게 치냐면은 이걸 크게 쳐요. 요거 용인을 크게 칩니다. 사람을 쓰는 거. 그래서 용인론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정치를 하는데 어떤 사람을 어디에 쓰느냐 이것이 엄청 컸어요. 그걸 잘 쓰느냐 못 쓰느냐에 따라에 정치를 잘한다 못한다 이렇고 그 다음에 패자도 되고 그 다음에 왕도의 정치를 갖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태평한 세월이 되고 백성들에게는 태평한 나라냐 아니면은 살기 힘든 고된 나라냐 이것도 용일에 달렸죠. 지금도 이거 틀리진 않잖아요. 지금도 어떻게 사람을 쓰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을 어느 자리에 쓰느냐에 따라서 대통령의 위상이 높아지잖아요. 하나도 틀리지 않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번지가 이인하고 지를 물은 것에 이제 이렇게 나오고요. 아마 요것도 공자님이 이 말도요. 거직 저조왕이라는 말이 어디 나오냐면요. 개강자가 또 아니 애공이 공자에게 물어요. 애공이 공자님에게 정치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고 물을 때 이 말을 해줘요. 애공이 물을 때도 이 말을 해줬는데 번지가 물을 때도 이 말을 해줘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추리를 또 해요. 추리를 하는데 그러면 번지한테 이런 말 정도 한 사람을 잘 써라는 말을 하잖아요. 사람을 잘 알아봐야 된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고든 사람을 써라. 곱고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을 써라. 이걸 지금 이야기해 준 거잖아요. 그걸 알아보는 게 지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번지가 그냥 말단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 위에 있어서 뭐 그런 사람을 뽑는 뭐 인사계에 있다든지 아마 그런 정도의 어떤 자리에 있다고 봐야 돼요. 공자께서 그냥 말하지는 않았으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거는 있고요. 바른 사람을 쓰라는 건데 우리도 이제 이렇게 살면서도요.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옆에 주위 사람들도 내가 어떤 사람들하고 사귀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친구를 알려거든 그가 사귀는 그 사람을 알고 싶으면은 그가 사귀는 친구들을 봐라 그랬잖아요. 뭐 그 자식을 알려면 그 부모를 봐야 되고 그 부모를 알려면 거꾸로 그 자식을 보면 되고 이렇게 사람을 알아가는 거는 옆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바른 사람 옆에 있으면은 바르게 되고 좀 굽은 사람 옆에 있으면은 굽게 되는 거는 당연한 이치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만약에 저보고 만약에 사자성어 하나 이야기해봐라 그러면 저는 사자수학에 있는 걸 한번 끄집어내고 싶어요. 사자수학에서 우리 봉생마 중에 불부자직이다 이런 말 있죠. 봉생마 중에 쑥은 삼 가운데에 자라면 쑥이 삼 가운데 자라면 삼대 있잖아요. 삼대가 쭉쭉 뻗잖아요. 저는 사진으로만 봤어요. 삼대 사이에 쑥이 자라면은 그 쑥은 붙들어 주지 않아도 바르다 이랬잖아요. 그래서 바른 사람 옆에 있으면은 자연히 바르게 돼요. 근데 바른 사람 옆에 있어 내가 바르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그러면은 자연히 떠나야죠. 그죠? 그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싶지 않으면. 그래서 불인자 원이야 불인자 원이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23번입니다 23번 자공문 이제 친구에 대한 거네요. 진짜로 자공문우한데 그랬어요. 자공문우한데 자공은 논어에 아마 제일 많이 나온 게 자공 같아요. 안연보다 더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춘추에도 자공이 제일 많이 나와요. 그만큼 자공의 그 힘과 공자님한테 반영되는 그런 거는 엄청나게 자공이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공문우한데 자공은 장사하는 사람이었다고 그랬어요. 전직 장사하는 사람, 사업하는 사람이고요. 공자님한테 한 중간 나이가 공자님하고 30살인가 차이가 나는데 어느 정도 공자님이 노나를 떠나기 전에 만난 친구죠. 그래서 공자님은 이 친구를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보다가 나중에는 그러잖아요. 너는 머리가 너무 영리한 게 흠이다 이렇게 말을 할 정도예요. 머리가 너무 영리한 게 흠이래요. 그러면 이 머리가 영리하니까 돈도 잘 벌었겠죠. 자공문우한데 자공이 친구 사귀는 거에 대해서 물었어요. 선생님 친구 사귀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친구 사귀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공이. 그랬더니 공자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충고이 선도지 하되 이랬어요. 충고이 선도지 하되 우리 충고라는 말 많이 들어보죠. 친구에게 충고한다라는 말 쓰잖아요. 이렇게 그냥 써요. 충고한다. 진실되게 말해주는 것이 충고죠. 진실되게 말해주게. 그래서 충고 좀 해달라 해놓고 충고해주면 짜증내죠. 충고이 도선지하되 충성 충자 알릴 고자 착할 선자 좋을 선자 도는 이끌 도자예요. 길도자가 아니고 이끌도 도지하되 불가즉 지하며 무자요건이니라. 불가즉 지하며 지는 그칠 지자예요. 머물지 그칠지
무자욕언이니라. 욕자는 욕될 욕자예요. 욕될 욕. 욕될 욕자는 우리가 한자가 제사에서 많이 나오고요. 농사에서도 많이 나오고 전쟁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욕될 욕자 같은 경우는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농사는 날짜, 철이 엄청나게 중요한 게 농사잖아요. 그런데 그 철이 됐는데 농사 준비를 하지 않아요. 않으니까 욕을 들어먹는다는 글자입니다. 밑에 위에가 요 별진자가 농사 농자에서 왔다 보시면 됩니다. 무자욕언이니라 그랬어요. 이제 공자께서 친구를 어떻게 사귀느냐 하고 물어봤더니 자공이 물어봤더니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충고를 하되, 충고를 하면서, 이 충고를 한다는 거는 뭐냐면 이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주자 선생님은 막 바르게 이야기해라 이렇게도 이야기하지만은 그 포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포함이라는 사람은 한나라 때 학자예요. 그 사람 뭐냐면은 이 충고라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 시비로서 그것을 고해준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시비로서 그것을 고해준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충고라는 거는 충고라는 거는 네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말을 해주는 것을 충고라고 이야기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다산 선생님은 뭐를 하고 또 이야기했냐면은 뒤에 이거 뭐라 돼 있어요? 충고해가지고 충고이 도지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도지 이 덕이라는 말을 붙여요. 앞에서 도지 이덕이라는 말이 있는데 다산 선생님은 여기 도지 이덕으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도지 이덕으로 이야기한다면 뭐예요? 충고 진실되게 고하여서 도지 이덕 덕으로서 그거 길도자니까 그것을 덕으로서 이끄는 것을 잘하되 이것도 길도자 들어가야 돼요. 그것을 덕으로서 이끄는 것을 잘하되 불가즉 지하며 하지 않으면 그냥 멈춰버렸어요. 하지 않고 그냥 그만 멈춰버렸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선이라든가 도라든가 뭐 이런 거는 끊임없이 해야 돼요. 끊임없이 해야 되는데 중간에 멈춰버리면 안 되죠. 불가즉 지하며 불가하여 할 수 없다고 멈추면 그러니까 친구에게 선을 고하되 덕으로서 고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덕으로서 그 바른 곳으로 계속 이끌어가게 해요. 이끌어가게 하는데 친구가 불가즉 지한단 말이에요. 불가즉 지하면 무자욕언이라. 무자욕 스스로 욕됨이 없게 해라. 불가즉 지하면 그가 안 되면 이 지자는 이제 본인을 충고한 사람을 이야기해야 되겠네요. 이 친구가 불가를 하면 멈춰라 이렇게 되죠. 친구가 불가를 하면 우리 이걸 갖다가 지금 어렵게 내가 좀 어렵다고 좀 두섭다고 느낌이 오는데 이걸 다르게 이야기하면요. 맹자에서는 뭐라고 해요? 친구가 잘못을 하면은 꾸짖어 주라 그랬어요. 꾸짖어 주는데 그걸 갖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책선해라 이 말이잖아요. 친구가 잘못을 하면은 책선을 해라 그래요. 책선이라는 거는 진실되게 그에게 고해주는 거예요. 이 말과 같은 말도 봐요. 진실되게 고하는데 덕으로서 그 친구를 이끌어 주라 이 말이에요. 덕으로서 진실되게 말을 고하는데 그 친구가 덕으로서 가게끔 이끌어 주는데 그 친구가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지 않으면 멈춰라 이거예요. 멈춰라. 책선을 하는데 친구에게 선을 하도록 권해요. 선을 하도록 권하는데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까지 했다가 그럼 벌써 헤어졌어요. 그래도 안 되면은 그만둬라 이 말이에요. 그냥 돌아서라. 그 친구하고 더 이상 놀지 마. 이렇게 이 말이에요. 여기서는 왜 이 말을 하냐면은 임금과 친구는요. 친구 관계는 의로서 맺어진 사이예요. 의로서 맺어진 사이이기 때문에 자주 잘못을 나무라게 되면은 사이가 소원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나 자식은요, 야단치고 서로 헐뜯고 해도 돌아서면 다시 끌어안아요. 이게 부모 자식 간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거기서 이 부부간은 의로도 맺어졌지만은 혈연으로도 이거 보통 부모 형제는 혈연으로 맺어졌잖아요. 의가 아니고. 그런데 부부간에는 혈과 의가 다 합쳐졌다고 보셔야 돼요. 부부간에는. 그래서 그게 좀 낫죠, 그래도. 근데 임금과 친구 관계는 의로서 맺어졌기 때문에 싫으면은 완전 남이 되는 거예요. 남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책선을 하되 너무 자주 하게 되면, 자주 하다가 친구가 너무 자주 하면 멀어지고, 만약에 책선을 해도 친구가 들어주지 않으면, 여기선 들어주지 않는다예요. 불가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멈춰야 된다. 멈추지 않고 계속 하게 되면은 나에게 욕이 오는 거예요. 스스로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스스로 욕을 없게 해야 된다. 이렇게 돼요. 여기서 무자는, 없을 무자는 요거로 쓰는 게 더 낫죠. 강한 걸로. 말무자로 쓰는 게 더 낫죠. 스스로 욕됨이 없게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잘못을 하면은 책선을 해야 되는데, 그 책선도 받아줄 수 있는 친구에게 해야 되는 거죠. 받아줄 수 없는 친구는 친구가 아니에요. 그리고 나에게 책선을 해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은 행복한 일이고요. 이거는 어느 정도 공부가 된 사람 말입니다. 공부가 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보통 옆에서 누가 책선하면 니나 잘해 이러잖아요. 그런 사람하고는 책선을 할 필요조차도 없고 그냥 맛있는 거나 먹고 놀러나 다닐 때의 친구죠. 진정한 친구는 아니고요. 그리고 뭐 부모에게도 우리가, 친구에게는 가라는 거는 책선이라고 하는데, 부모에게 가라는 거는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기간이라고 그랬죠. 기간. 기미를 보고 가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어떤 낌새를 보고, 부모님이 잘못을 하셨으면 낌새를 보고 간을 하는 거예요. 지금 부모님한테 이 말을 해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부모님이 3번 해도 들어주지 않으면 더 이상 안 해야 돼요. 부모님한테도 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임금에게 관하는 거는 뭐라 그랬어요? 위간이라고 그랬어요. 위간. 임금에게 뭔가를 윗사람에게 관할 때는요, 쫓겨날 각오하고 관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회사에서는 쫓겨날 각오하고, 옛날에는 임금에게 관한다는 거는 목숨이 위태로울 지경이 됐을 거라는 걸 각오하고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위간한 친구가 누가 있어요? 그러다가 죽은 친구, 우리 비간이라고 있잖아요. 비간이란 친구가 가나다가 죽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누가 있죠? 비간하고 연산군한테 계속 가나던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연산군이 선자만 집어넣어도 싫어했잖아요. 그래서 이 책선, 기간, 위간 이런 말들이 있는데, 자, 다시요. 요 내용은요, 요걸 내용을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보려면요, 저기 2인편에 가면요, 2인편 사장 2인편이에요. 2인편에 가서 제일 마지막 장에 가면 그러는데, 여기 책에는요, 2인편에 제일 마지막 26장이에요. 2인편에 26장. 2인편에 26장이 있으면 뭐라고 되냐면요, 자유왈, 사군사기면 사욕이요, 붕우사기면 사소인이라, 이런 말이 있어요. 임금을 섬기면서 자주 가나면, 임금을 섬기면서 자주 가나면 욕을 먹게 되고, 친구하고 사귀면서 자주 가나면은 소원해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나 임금은 우리가 이렇게 잘못이 있더라도 너무 자주 간하는 거는 안 좋다. 만약에 그 친구랑 등을 돌리고 싶으면 간하세요. 24번까지 마치고 싶은데 조금 더 시간 안 주나요? 24번요. 증자왈. 군자 이문회우하고 그랬어요. 이문회우하고 이우보인이라 그랬어요. 증자가 말했다는 거는 증삼이죠. 증삼이고 증자의 제자들이 이거를 올려놨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이 논어를
제일 많이 집어넣는 친구가 바로 이제 중3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문해우하고 그랬어. 이문해우하고 그 다음에 이우보인이라 그랬죠. 이우보인이라 보인이라 이렇게 했는데 이문해우라는 거는 문으로서 친구를 모으고 이 말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문이라는 거는 뭘 말하느냐 하면 학문을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뭐 예악, 사어, 서수 뭐 이런 것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학문으로서 친구를 모은다면 친구를 사귄다면 우리가 어떤 친구를 사귀는 것에 목적은 다 있어요. 그 계기가 다 있어요. 계기가 뭐 놀러 가서 사귄 친구 있고 그 다음에 뭐 도서관에 가서 사귄 친구 있고 박물관에 가서 사귄 친구가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문으로서 사귄 친구는요. 다른 놀고 먹는 거하고는 달라요. 사실은 친구들이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옆에 사람 느낌도 다르고 가서 만나면 뭔가 행복해지고 아마 그럴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도 아마 전부 다 거의가 문으로서 사귄 친구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문으로서 사귄 친구를 모으고 문으로서 친구를 모으고 그 다음에 이유보인이라 그러면은 그 친구로 인해서 그 친구로서 인을 도움받는다. 문으로서 사귄 친구는 그로서 내가 인을 하는데 인을 한다는 건 뭐예요? 덕을 닦는 거예요. 덕을 닦는 데에 내가 도움이 되는 거지. 다른 친구는 별로 덕을 닦는 데 도움이 안 되잖아요. 만나면 맨날 쓰잘데없는 이야기만 해요. 뭐 그런 이야기들만 하는데 이 문으로서 사귄 친구는 대화 내용도 다르겠죠. 그래서 내가 덕을 쌓는 데에 도움이 되는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어요. 그래서 항상 친구를 사귈 때는 좀 신경 써서 사귀고 다 보통 옛날 어르신들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끼리끼리 논다 이런 말도 하시잖아요. 그런 말도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뭐 문으로서 찾는다 하면은 뭐 절차 탁마로서 거창하게 말한다면은 절차 탁마로서 뭐 친구를 사귄다 뭐 이런 말도 해요. 그러면 근데 그렇게까지는 거창하게는 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우리가 학문으로서 친구를 모으고 친구를 만나고 그렇게 되면은 그 친구하고는 서로 내가 덕을 닦고 인을 닦는데 아주 도움이 된다. 그리고 내 덕을 닦고 내 인을 이루기 위해서는 또 이러한 친구를 사귀어야 돼요. 이런 친구를 사귀어야 내 덕을 닦이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요 24번은 23번 해놓고 그 다음에 이러한 친구를 사귀는 게 낫지 않느냐라고 아마 해서 24번은 그냥 그 서비스로 집어넣어 준 것 같아요. 크게. 네, 그런 문구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안연편이 끝났어요. 안연편이 끝나고 다음 시간부터는 13편 자로편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자로편은 정치 이야기가 좀 나와요. 자로하니까 정치잖아요. 정치에 뛰어난 제자가 자로하고 염구인데 정치에 뛰어나다 보니까 우리가 정치를 또 다루던 편이 있었죠. 이 편이 이정편이라고 있었잖아요. 아마 이정편의 연장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좀 더 나을 거예요. 그렇다고 꼭 정치 이야기가 있는 건 아닙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홍보 하나 할게요, 선생님들. 요즘 뭐 코로나로 어디 못 가시는 건 알아요. 못 가시는 건 아는데 제가 지하철을 타봤거든요. 괜찮아요. 지하철도 소독 잘하고요. 근데 마스크 한 2개 딱 끼고요. 이렇게 모르는 사람하고 대화는 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나서 어디를 가시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지금 세한도 원문 있잖아요. 원 그림을 전시를 하고 있어요. 그게 24일부터 했거든요. 지금 며칠 안 됐는데 저는 엊그저께 토요일날 가서 봤어요. 아, 눈물이 픽 나더라고요. 그걸 딱 보니까. 그리고 보관이 너무 잘해 있다. 보관이 너무 잘해 있는데 그 그림을 이 박물관에 기증을 하실 때는 참 그분도 손색이라는 분이 했고 그 아드님이 이제 이거를 국립박물관에 맡겼는데 집안에서는 아마 반대를 했겠죠. 그게 돈으로 치면 어떻게 얼마짜리인데 하면서 뭐라고 했겠지만은 이거를 내 개인 게 아니다. 이거는 나라의 국보다 이런 자세로 아마 이분은 기증하셨을 거예요. 제일 보관을 잘해준 데가 그래도 국가 박물관 아니겠는가 이제 이런 마음에서 하셨다고 하는데 크게 뭐 다른 건 없어요. 65세 이상은 공짜고요. 그 밑은 5,000원씩 내고 들어가요.
근데 다른 거는 뭐 크게 막 많이 박물관에 뭐 이렇게 전시한 건 아니에요. 전시한 거 아니고 딱 두 작품 전시가 돼 있는데 한번 가서 1월 말까지만 해요. 그 다음에 이 세안도를 김정기가 그려서 자기 제자인 이상적에게 줬잖아요. 그 이상적이 그 선생님한테 받은 거를 중국에 가서 중국의 선생님의 친구들한테 그걸 다 보여줘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찬사를 써놓은 글이 있어요. 그 찬사 써놓은 글까지 이렇게 길게 두루마리로 만들어 놨어요. 두루마리를 딱 만들어 가지고 그걸 본다는 것도 또 대단해요. 그러니까 저는 조금 이쪽으로 공부를 해서인가 눈물이 좀 핑 돌았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나와서 감상문을 적으래요. 거기 적으면서도 좀 느낌이 달랐습니다. 다른 사람하고. 하여튼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행복했었어요. 선생님도 시간 되시면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